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납의 재발견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아쿠아 메탈스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이 계시는 단톡방에서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선 공홈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공부하기 쉽고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미션이 뭐냐? 우리는 글로벌 납 생산을 탄소 배출이 증가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쿠아 리파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납을 아주 좋은 효율로 그리고 이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5년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이 된 납 재활용 업체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허를 포함을 해서 11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적이니까 이런 환경 정책의 수혜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도전이 무엇이냐? 그래서 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이제 납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차와 트럭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고 납축 전지가 이제 병원에서 백업 파워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무튼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대요. 뭐 데이터 센터, 통신회사. 그래서 이런 납축 전지의 시장은 2015년 46빌리언에서 2025년 85빌리언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납축 전지야말로 100% 재활용 가능한 전지이다. 지금 현재 80%의 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납은 재활용된다. 그만큼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에너지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납 재활용은 필수다. 이래서 자기 업체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쿠아 리파이닝이라는 솔루션이 뭐냐? 그래서 특허로 돼 있고 상업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는데 이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종 도전에 부합한 형태이다. 그래서 모듈 형태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최신 기술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고 파트너사의 회사에도 공장에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라이센스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평상시 온도에서 폐쇄된 회로에서 작동을 하는데 수용성이고요. 독성이 없고 이런 유기물적으로 자연적으로 썩을 수 있는 특허 베이스의 전해질을 사용을 해서 99.997%의 순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새로 정제된 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납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더니 이제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제 납이 이렇게 찌꺼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런 주개 형태로 정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온도에서 수용성으로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 가장 순납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퓨어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는 어떤 게 있냐? 아쿠알라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1.25 모델이 32kg의 아주 퓨어한 납을 1시간에 만들 수 있고 이게 2019년에 디플로이했던 1.0 버전의 2배의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 형태로 배치를 할 수 있어서 사이징에서 플렉시블하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가 돼 있어서 수동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용광로 시설에 아쿠아 리파이닝을 설치하면은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줄여줘서 납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도 높은 99.996%의 퓨어 메탈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에 뭐 퓨어 매트릭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파는데 이제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 로깅이 되고 네, 원격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쿠아메탈 서포트 팀이 원격 접속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경고 설정, 네, 일일 대시보드, 뭐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면서 네, 뭐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이제 아까 그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이제 2015년에 상장이 돼서 이때도 뭐 5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22불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지부진하다가 네, 페니스탁이라고 그러죠. 1불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또 7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불까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주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1불이 안 됐는데 7불이 됐으면 거의 700%도 넘게 올랐다가 다시 2불이 됐으면은 50%도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아주 위험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시면은 뎁투 에셋, 부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채가 상당히 낮은 기업인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다. 그것도 커졌다가 뭐 갑자기 커졌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동향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그래프가 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적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고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0.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오류인 줄 알았는데 매출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이런 기업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3분기 동안 아예 매출이 없었다. 4분기네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물론 네, 흑자 전환을 못 했었겠죠. 그래서 매출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 2분기 실적 나왔던 게 문서가 길지 않아서 한번 제가 직접 읽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 결과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뭐 그래서 아쿠아 리파이닝 테크놀로지를 배치할 수 있고 라이센스 할 수 있는 어그리먼트를 뭐 어디랑 했다. 그래서 뭐 특허료를 받았다. R&D를 하고 있다. 좋은 얘기들을 써놨는데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뭔가 이게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파이낸셜 리절트가 어떻게 됐냐 해서 보면은 당사는 첫 기술 그리고 장비 서플라이 어그리먼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7월 28일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못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느라 레비뉴를 제너레이트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출이 없다. 거기에 대한 변명을 일단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cost of product sales면은 영업 판매 비용이 64%나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공장 클린업 코스트 그리고 리즈와 예정된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이런 클린업 코스트가 올라갔다. 그래서 비용이 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 경상비도 보면은 5%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냐 하면은 가벼운 자본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비용 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자본 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이 안 나니까 비용이라도 줄이자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길긴 한데요. 뭐 보험비 받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1.4 밀리언 그리고 5 밀리언 정도를 뭐 보험사한테 받았고 그리고 에셋을 팔았다. 자산을 뭐 5 밀리언 정도 판매를 했고 그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에 리즈를 해서 결국 판매하는 어그리먼트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 뭐 대출 이자 비용이 줄었는데 98%가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베리텍스라는 곳에서 돈을 빌렸나 봐요. 이거를 이제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대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2021년 2분기
영업 적자 4.4 밀리언이고요. 이거는 작년 동분기 3.8이었는데 더 증가를 했다. 그리고 뭐 순이익이 마이너스 8 밀리언이다. 그래서 사실 짧아서 읽어봤는데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얘기가 이제 6월 30일부로 당사는 10.7 밀리언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 이거 말고는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사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호감이 가지 않는 실적 발표였고요. 그래서 제가 납축전지 시장은 죽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가? 해서 봤더니 한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을 일단 예로 들었는데 2차 전지 시장에 뭐 리튬이온 전지와 납축전지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요즘 뜨고 있죠. 2차 전지로. 근데 납축전지도 네, 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리튬이온보다 핫하지 못하다는 것 뿐이지 납축전지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쓰이냐 했더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캠리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속에 납축전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봤더니 자동차의 SLI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시동을 걸고 점화하는 역할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핫하긴 하지만 납축전지 역시 여전히 필요한 배터리다. 저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쓰면 납축전지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공부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납축전지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냐? 자동차 선박과 같은 운송장치, 산업용 리프트, 기관차와 같은 동력장치,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거는 이제 IT 기업이라면 데이터 센터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도 쓰이고 있는데 자동차가 시장의 80%인데 UPS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용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죽어가는 시장은 아니다. 납축전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네,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에 아쿠아메탈스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 저는 분기 매출이 0인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세네 번 그랬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45억 달러인데 1,700억 원 정도 규모예요. 회사가 진짜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에 비슷한 기업이 뭐가 있냐 찾아봤더니 뭐 노란풍선, 라온시큐 이런 중소기업들 아시죠? 그런 덩치랑 비슷하고 실제 임직원이 50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도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유한 현금이 일단 지금은 뭐 126억 원 정도 있는데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현금이 바닥이 나면은 정말 위험해질 것 같고 이게 줄어들면은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주가의 악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기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페니스탁이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1불이 채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런 페니스탁이 되는 거를 되게 주식에선 악재로 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페니스탁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한 주식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인 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납축전지가 아무래도 비교적 사양 산업이긴 해요. 리튬이온 전지가 워낙에 대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긴 해요. 약 10% 정도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납산전지의 경우 그 안에 있는 납을 99% 재활용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엄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99% 재활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정말 아쿠아메탈스가 살아남고 여기서 승리하게 된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좋은 시장들이 많은데 굳이 성장률도 적은 시장에서 그것도 매출이 없는 회사에 투자한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비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위험하고요. 일단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홈페이지도 너무 간결했고 관련된 뉴스나 이런 재무제표도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쿠아 메탈스 한번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